일본 증시 폭등, 한국 증시도 곧 폭등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일본 증시가 왜 폭등했는지를 아시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4만을 넘었습니다. 4만 109.2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1989년 12월 29일에 3만이죠. 3만. 38,915.87을 기록한 이후에 34년 동안 그 밑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그 일본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넘었었어요. 지난 2월 22일에 39,098.68로 과거에 1989년 12월 29일에 최고치를 넘어서더니 파죽지세입니다. 그야말로 끝이 어딘가 모르게 쭉쭉 올라갑니다. 야, 이거 뭐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장난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사무라이 7이라고 하는 주가들 뭐 폭등이 아니라 폭폭등이에요. 2024년 1월 4일에서부터 3월 1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스크린홀딩스는요 73.4%고요. 도쿄 일렉트론은 59.9%. 어드반테스트는요 58.1%, 디스코도 52.8%. 여기까지 보면 전부 다 말입니다. 전부 다 이게 반도체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여기까지. 반도체가 그만큼 뜬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만큼 뜬다는 겁니다. 미쓰비시 상사도 44.1%고요. 토요다도 41.3%, 스바루도 28.6%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입니다. 반도체가 뜨고요. 나머지 세 개는 자동차 업종이라는 게 자동차 업종. 미쓰비시 상사, 토요다, 스바루 전부 다 자동차 업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보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요. 일본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이 좋아요. 슈퍼 엔저를 바탕으로 해서 말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핵심 우리 같으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일본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 이게 말입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PBR이라고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나의 자산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주식시장에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1이 되거든요. 그런데 1보다 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0.16, 0.25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기업 스스로 올려라. 이거 기업 스스로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 이게 지금 중국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의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PBR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은요.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다든가 배당률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투자자들에게는요. 비과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신소액 제도 비과세 제도도 도입을 해서요. ISA 계좌로 실제로 거래를 한다면 뭐 세금을 왕창 깎아준 거예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작동을 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사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이 주주 친화 정책 우리는 이름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을 밸류업 시킨다. 가치 상승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우리는 강제성이 지금은 없어요. 기업을 가치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PBR 어떻게 올릴 것인지 방안 내라 이거예요. 방안 내라. 그리고 공시까지 해라. 이거 인센티브를 많이 줄 테니까 자발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상장사는 퇴출도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했어요. 물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시가 올라가서 지금 사상 최고치가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정시에도요. 저는 정부의 어떤 의지 있는 정책 자체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 자체가 결국은 주가를 떠받칠 수밖에 없다. 아직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식이든 계속해서 떠받칠 겁니다. 게다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 PBR 낮은 주식들 올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PBR 낮은 주식들이 결국은 자사주 사서 소각시키고 기업 배당 늘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기업들이 권력에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입니다. 많이 올라가고요.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여러분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유럽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대만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다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요. 전부 다 사상 최고치. 주가가 전부 사상 최고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상 최고치가 연일 계속 경신되는 이 시장에서요. 결국 외국인들은 한국에 몰려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한국은 아직 사상 최고치가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야 그러면 지금 한국에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실제 외국인들이 말입니다. 지금 올해만 11조 5,88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계속 사들입니다. 3월에도 지금 벌써 8,043억 원을 사들였거든요. 2월에는 장중에 7조입니다. 7조 4,30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엄청나게 사들이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들이면 결국 말입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저는 받쳐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정부의 의지도 강하죠. 물론 말입니다. 실적 면에서 미국 기업의 실적하고요. 일본 기업의 실적하고요. 대한민국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다릅니다. earnings price 그러니까 실적을 굉장히 많이 낸 놀라운 실적을 낸 게 미국은 70%라면 대한민국은 30%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이게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코스피도 보세요.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 3월 4일 현재 2674.27 2674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쭉쭉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돌아가느냐? 2022년 2월 28일 2744.52 이까지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갔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그만큼 외국인들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올리려고 하네. 외국인들이 나도 너도 계속 사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2조 7,733억 원을 사들였고요. 현대차 1조 7,386억 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1조 1,572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아는 6,392억 원, KB금융은 4,320억 원, 우리금융도 3,177억 원까지 사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을 중심으로 사죠. 예, 맞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 결국 일본을 닮아가겠구나. 우리가 사상 최고치는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투자할 곳이 한국밖에 없다는 그런 투자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저는 문제는요. 이게 거품이 꺼질까 봐 문제지 당연히 저는요.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 주가는 계속 받쳐준다고 봐요. 그런데 너는 왜 안 사냐? 너는 사야지. 지금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돼 주지 않는 주가는요. 결국은 사상 누각이다. 무너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생각은요. 저는 길게 사잖아요. 길게. 저축하듯이 길게 사는데 지금 당장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올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수 취소 먼저 사는 것 저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 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요. 아무래도 장기간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투자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사서 팔 수가 없잖아요. 선행매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나 시장은요. 분명히 올라갈 요소가 있다. 그 말씀은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요. 투자하시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입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관진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분명히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굉장한 어떤 요소가 있지만 항상 무리하게 도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항상 차분하게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겠다면서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입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식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말고요. 또 주식을 살 때도 말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것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윳돈이 아닌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묶이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라는 말씀 또 강조해 드립니다.